네, 안녕하십니까. 이번 주제는 사업은 빌런을 다루는 것. 약간 좀 주제가 좀 신기하죠? 이 주제를 가지고 좀 이야기를 드려보려고 합니다. 어, 우리가 보통 일을 하더라도 단골들이 생기는 경우들 한번 보시면은 단골들이 다 되게 나이스하고 착한 사람들이 많이 단골이 되는 경우들도 있겠지만 또 좀 독특하고 약간 좀 빌런 느낌 나는 단골들도 생기는 경우들이 있죠. 물론 조금 일반인들에 비해서 좀 피곤한 경우들도 있죠. 물론 그런 단골들이. 근데 그 단골들이 왜 생기냐? 빌런 같은 약간의 느낌을 주는 사람들이 단골이 생기는 이유는 그 사람이랑 나와 어떤 그 교감대가 마저 떨어지기 때문에 그렇죠. 그러니까 왠지 이 단골들은 다른 데들은 다 회피할 것 같은 그런 손님인데 나는 그 손님이 좀 수용이 될 수 있고 그 손님이 좀 이해가 되고 그 손님하고 공감대가 생기면 그런 약간 그 빌런 같은 손님들도 오히려 나한테는 좀 더 나이스한 태도와 친절한 태도를 가지고 저랑 계속 거래를 일으키게 될 수도 있는 거죠. 그게 클라이언트든 뭐 일반 자영업자 식당 손님이든지 뭐든지 간에 그런 경우들이 굉장히 많죠. 뭐 이거는 뭐 저는 약간 이런 생각도 한 적도 있었는데 예전에 그런 것들을 좀 봤어요. 그 예를 들어서 연쇄살인마도 어 좀 극단적인 예시긴 하죠. 그런데 이해가 안 되지만 그런 패턴들, 묻지마 살인이나 되게 이해할 수 없는 되게 진짜 극단의 빌런들 있잖아요. 이해가 안 되지만 그 사람을 이해를 하려고 해서 이해를 해야만 프로파일러가 그 사람을 잡잖아요. 이 사람의 동선과 이 사람의 지금 멘탈과 이 사람이 지금 갖고 있는 감정들, 이 사람의 추세, 패턴들이 분석이 돼서 결국 그 연쇄살인마 혹은 사이코패스 같은 사람들을 잡게 되잖아요. 이게 되게 중요한 그 시사하는 바가 있어요. 예를 들어서 이것도 극단적인 얘기는 해요. 만약에 제가 어떤 직원을 뽑았어요. 근데 이 직원이 예를 들어서 컴퓨터 너무 잘 다뤄. 막 코딩 천재야. 그런데 굉장히 하자가 많아. 뭐 다혈질에 사람들하고 엄청 싸우고 막 이상한 자잘자잘한 도벽도 있고 뭐 약간 좀 폭력적인 성향도 있고 자기 감정 컨트롤을 되게 못해. 그래서 대부분 다 이 사람을 좀 쓰다가 다 그 사람하고 같이 일을 못하게 되는 경우들이 다반사라고 하죠. 근데 제가 그 사람의 상태를 알고 그 사람을 그 사람의 문제가 다른 사람들하고 자꾸 부딪히는 것들이 많이 문제가 된다고 하면 그 이 사람을 제가 쓰게 된다고 했을 때 되게 저평가됐을 거 아니에요. 왜냐면 기존에 있었던 그 사건 사고들이 많았으니까 감당이 안 될 테니까 대표들이 그 사람을 쓸 때 그 빌런 같은 그 컴퓨터 천재를 쓸 때 저는 오히려 이제 그런 사람들 쓸 때 구조를 한번 짜보는 거죠. 그럼 이 사람은 앞으로 부딪히는 것들이나 이런 것들이 너무 많고 막 도벽 같은 짜잘짜잘한 그 안 좋은 태도들이 있으니까 대신에 뭔가 일을 줬을 때 책임감 있게 굉장히 일을 빨리 처리하고 진짜 멋지게 프로페셔널하게 일을 처리하는 능력이 있으니까 오히려 이 사람을 부딪히지 않게 다른 사무실로 구해준다던가 그러면 이 사람한테 다른 사무실로 구해줬을 때 거기에 뭐 훔쳐갈 수 없는 것들을 그냥 다 만들어 놔서 도벽의 상황을 인지한다 하더라도 별로 크게 리스크가 없게 그 사람을 잘 활용을 할 수 있겠죠. 혹은 그 사람이 갖고 있는 장점이 너무 큰데 단점이 너무 많으니까 그 단점을 예상을 하고 그 사람을 쓸 수 있는 능력을 가져야 되는 거죠. 그래서 이건 사업은 빌런을 다루는 능력하고 직결되는 경우들이 많아요. 만약에 이 사람이 컴퓨터도 정말 잘하고 인성도 너무 좋고 스펙도 너무 좋고 다 너무 좋으면 엄청난 연봉을 원하겠죠. 그리고 그런 연봉으로 다른 데 취업을 하겠죠. 하지만 저는 그런 것들을 리스크를 안고 그 사람을 썼을 때 더 좋은 아웃퍼폼을 낼 수 있는 그런 힘을 가질 수도 있다는 거죠. 되게 중요한 거 아닙니까? 이거는 저는 당연히 되게 많이 그러니까 권장하는 그런 자세이긴 하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해할 수 없는 것들을 받아들일 수 있는 자세가 되게 중요하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내가 이해하는 만큼 성장하는 겁니다. 그러면 내가 지금 당장 이해하지 못하는 것들도 자세히 보면 그게 사람이든 상황이든 어떤 현상이든 이거 자꾸 이해하려고 노력을 하고 이것들을 자꾸 내가 어떻게 핸들링 할 수 있는지 어떤 식으로 다뤄야 되는지를 계속 더 연구를 하고 앞으로 나아가야 된다는 거죠. 이게 굉장히 중요한 태도고
이해하지 못한다 하더라도 계속 그걸 노력을 해서 저것들을 다 이해를 하고, 사람이든 물질이든 어떤 현상이든 그런 것들이 자꾸 노력을 하면 할수록 제가 봤을 때 이제 내가 앞으로 사업을 하는 데 있어서, 영업을 하는 데 있어서 그 스펙트럼이 굉장히 넓어지는 거죠. 사람은요, 자기가 이해하는 만큼까지만 성장하는 거예요. 이게 되게 딜레마인 거예요. 이해를 그래서 더 많이 하려고 노력을 하면 할수록 경험이든 책이든 내가 어떤 구조를 짜든지 간에 이것들을 노력을 하면 할수록 내가 할 수 있는 풀이 넓어진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렇게 계속 진화하고 발전되면 발전될수록 그냥 뭔가를 고치려고 하지 않고 그냥 그 상태를 인정하고 이거를 잘 활용할 수 있는 능력을 키우게 되면 당연히 레벨업이 엄청 커지는 거죠. 사람들은 본인들이 이해하지 못하면 증오하고 혐오하고 미워하고 싫어합니다. 우리 정치 문제, 젠더 문제, 뭐 노사 문제 다 이런 것들입니다. 우리나라들은 극단적으로 서로 대립이 많은 나라잖아요. 이해하려고 하지 않아서 그런 거예요. 그냥 일단 미워하는 거죠. 이기적이라고 치부하는 거죠. 물론 그럴 수도 있지만 그냥 이 현상 자체를 이해하고 가는 겁니다. 내가 사업을 하는 데 있어서 예를 들어서 나는 제가 만약에 뭐 성소수자를 싫어해요. 뭐 게이나 트랜스젠더 이런 사람들을 싫어해요. 근데 제가 어떤 물건을 파는 사람이에요. 근데 그런 게이나 트랜스젠더의 사람들도 제 물건을 많이 살 수 있는 니즈가 확실하게 있어요. 그럼 그 사람들한테 안 팔 겁니까? 팔아야죠. 제가 좋아하고 싫어하고는 그 다음 문제입니다. 그 사람들도 저의 고객인 거고 소중한 사람들인 거죠. 매출을 일으킬 수 있는. 그러면 그 사람들 입장에서 상품을 만들고 상품을 개발해야 되는 건 너무 당연한 거 아닙니까? 이렇게 넓게 생각을 해주면 자꾸 이해하려고 노력하게 되고 내가 모르고 이해가 안 되는 것들에 대해서 호기심 있게 다가가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이해하지 못하는 것에 대해서 그냥 폄하하고 치부하고 이럴 필요가 전혀 없다. 충분히 그것들을 이해하지 못하더라도 100% 이해하지 못하더라도 우리는 앞으로 나아갈 수 있는 것들이 굉장히 많이 함께 할 수 있는 것들이 세상에 얼마든지 널려 있다. 예전에 굉장히 유명한 대표님이 어떤 강의를 하면서 이런 예시를 들었어요. 그 자기장이라는 개념, N극과 S극 이런 자기장에 대한 개념, 제가 이런 쪽은 전혀 문외한이지만 이런 개념들이 잡히지도 않고 발견되지 않았을 때도 그 전에도 인류는 남극과 북극에 대한 그 개념을 이미 알고 있었다고 하더라고요. 이게 정확한 의미인지 모르겠어요. 근데 이런 것도 저는 한 예시라고 들 수 있어요. 양자역학. 양자역학에 대해서 너무 중요하다는 걸 알고 있잖아요. 과학이 엄청난 그 진보로 만들어낸. 양자역학 처음 공부해보시면 저는 이해 하나도 안 됐거든요. 내가 이해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그 현상이 없는 건 아니잖아요. 엄연히 존재하는 현상이잖아요. 내가 이해하는 것만 그 현상이 일어나는 것들이 아니잖아요. 내가 이해하지 못하는 것들도 엄연히 현상으로 자리 잡고 있고 그렇게 세상이 돌아간다는 거죠. 세상 이치에 들어가 있다는 거죠. 그러면 저는 그걸 이해하지 못해도 받아들여야 되죠. 받아들이고 더 좋은 건 그걸 받아들이고 그걸 활용을 할 수 있는 단계까지 넘어가면 더 큰 에이스가 될 수밖에 없다는 게 제가 생각하는 이치입니다. 그래서 이해할 수 없는 것들을 받아들이는 자세. 이게 사업에서 빌런을 다루는 것과 많은 교집합이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이 태도를 꾸준히 가져가고 앞으로도 그런 식으로 계속 노력을 해야만 한다고 봅니다.